마을 공동체 지역혁신 그 너머 로컬리티의 발표를 맡은 임경수입니다. 저는 오늘 로컬리티라고 하는 개념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최근에 농촌 지역과 지역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자문을 갔습니다. 이런 버려졌던 공간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공간을 계획한 전문가는 이 공간에서 청년들이 디자인 사업을 하면 좋겠고, 여기서 농산물 패키지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글로벌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청년들이 글로벌한 디자이너가 되려고 이 농촌까지 찾아올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로컬로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우리들 조심했는데요. 이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디어 센터는 방구석 장기자랑이라고 하는 행사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동영상을 올렸고 이걸 심사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 채널을 보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웃들이 아직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자 또 미디어 센터는 느닷없이 야외 상영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시장 광장에 스크린을 걸어놓고 영화를 틀었고 상인들은 먹을거리를 준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영화도 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상영이 끝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대면으로만 살 수 없구나.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하고는 덜 만나고 어떤 사람들하고는 더 자주 만나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보는 풍경인데요.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엄마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와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수다도 떨고 이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놀이기구의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는 굉장히 좋은 백색 소음이었고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 저 아이들과 엄마들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개학을 하자 이런 광경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지만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없는 세상, 학교에서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엄마와 손을 잡고 운동장에서 놀 수 있는 세상,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일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코로나는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K-반역이 잘 일어났던 것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코로나 블루라고는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꾸러미로 농산물을 갖다 주더라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는 그런 나눔 과정을 두 번을 했는데요. 이 나눔 과정을 하고 나서 학부모들이 모여서 내린 평가회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죠. 이제 우리 동네는 어떤 재난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겠다. 아무튼 이런 공동체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성장도 사실은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생존이 문제인 시대가 됐으니 성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 생존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누리 교수는 야수가 된 자본주의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기빈 박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서 새로운 정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미 많은 경험들을 했죠.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는
무언가 다른 세상을 꿈꿔왔는데요. 이제는 이런 경험들을 좀 모아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썼던 말 중에서 마을과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지금은 굉장히 모호해진 말이 됐고요. 또는 마을이나 공동체 일이기 때문에 너는 희생해야 된다. 또는 봉사해야 된다는 말로 오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말을 좀 찾아보고자 했는데요. 그걸 저는 로컬리티에서 조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로컬리티는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삶의 털어서 로컬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다양한 관계성의 총체. 조금 어렵게 정의했지만 대강 이해는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로컬리티가 어,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대화 과정에서 묻혀버렸고, 하지만 미래에는 새로운 가치들을 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문학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공간적인 범위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조직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 공동체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어딘가의 범위에서는 로컬리티가 남아있기도 하고, 문제를 주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주민들과 만나기 쉽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 그런 일정한 범위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는 슬세권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나가서 자기가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슬세권도 생활권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생활권을 우리가 재발견해야 되고, 그 생활권 안에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주군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하는데요. 완주군은 2010년부터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도입해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왔습니다. 완주군은 작은 주민 공동체 사업들이 배후에 있는 큰 사업단과 연계하면서 창업하기 쉬운, 창업을 하더라도 쉽게 어, 영업이 되는 그런 창업 공동체를 만들어냈고요. 이런 공동체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구름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고산면 같은 경우가 2012년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교육문화 분과가 만들어졌고, 이 교육문화 분과에 모였던 학부모들이 포럼을 조직하면서 사실은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을 혁신학교로 바꿨고, 이것을 혁신학교 지구로 묶고 급기야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공립형 대안학교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단체와 학교가 묶여서 고사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행정과 주민들의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어느 정도의 이런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역량이 갖춰지니까 주민들 스스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학부모가 카페를 냈고요. 이 카페는 학부모 사랑방이 됐지만, 이 사랑방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카페 영업도 잘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저희 동네 많이 찾아오면서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으면 여기에 와서 알바를 좀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카페 주인은 내가 월급을 좀 덜 가져가면 돼. 그냥 알바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알바 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이 친구는 지역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카페는 간혹 청년들이 와서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커피숍 영업이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여기를 클럽으로 바꾸고, 본인들이 여기를 클럽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동네는 또 작곡가 출신의 분이 남편과 함께 귀촌을 했는데요. 이분이 조그만 음악 사롱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피아노 레슨도 하는 곳인데요. 단순하게 레슨 선생님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서 음악을 가지고 진로를 찾고 있는
아이들한테 좋은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진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코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살면서 또는 지역의 학교를 다니더라도 충분하게 음악에 대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은 서울에서 청소년과 문화예술 활동을 하다가 귀촌을 했는데요. 청소년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이들이 저녁 때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교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한테 전화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 친구들이 어디 갔는,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들은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알고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들어서 가끔 중요한 이야기들을 부모한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좋은 삼촌과 이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10년차 벼농사를 짓는 귀농인이고요. 이분과 함께 농사를 짓는 이른바 레저 농들이 있습니다. 뭐 100평, 200평 적은 농재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레저 농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소규모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1년 농사 스케줄을 짜가지고 같이 농사를 짓는 모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산한 쌀을 먹겠다는 소비자들도 같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전체 한 60여 명이 벼농사 두레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적은 농지도 계속 보존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 중에서는 토종종자로 농사를 짓고 그 토종종자를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농민들도 있고요. 이 친구는 귀농을 했는데요. 자본주의에 의지하지 않는 농사를 짓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가을 거지를 하고 나서 본인의 경작지에 저렇게 스크린을 걸고 친구들을 불러서 영화를 보는데요. 넘원굴 영화제라고 부릅니다. 정작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지만 이 친구는 어쩌면 그 지난한 노동을 이 영화제를 기대하면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화제를 하게 되면 어른들이 저렇게 먹을 것을 좀 싸주고 저 영화제를 응원합니다. 친구는 10년 전에 저희 동네에 들어왔는데요. 직업이 6가지입니다. 3가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요. 3가지는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일을 늘리고 돈이 적어지면 돈 버는 일을 늘리면서 지난 10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하지요.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이 일이라는 것, 일자리라는 것의 미래가 이럴 수 있겠다. 한 가지 일만 가지고는 살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장하준 교수는 필수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됐다. 예를 들어서 택배가 가장 대표적이죠. 또는 식량을 만드는 것, 또는 요리를 하는 것, 이러한 필수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됐다는 거죠. 김경일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다품종 대량 생산의 어, 대량 생산, 대량 유통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제는 조금만 생산하고 그것을 맞춤형으로 생산하고 그래서 다 파는 완판의 시대로 간다. 그래서 큰 조직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조직이라도 어떤 맞춤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앞으로는 사실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또는 만족스러운 일을 하는 그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텔레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의아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재밌으면 직접 하지 왜 이렇게 보면서 재미있어 할까 했던 건데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죠. 다니엘 튜터는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이었는데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이루긴 했으나 기쁨을 잃은 나라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심하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 경쟁이 공정하면 좋으나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고 밑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중간에서 출발한 사람들을 도저히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을 잉여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농촌으로 많은 청년들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도 조금만 그 아래로 관심을 돌려보면 청소년들은 여전히 대학을 진학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듯이 학원집, 학교,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만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도 같이 쳇바퀴를 돌고 있죠. 과연 이 문제가 두 세대가 이렇게 같이 쳇바퀴를 돌아서 해결될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세상은 더 빨리 변해서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 주유소는 점점 없어질 것이고요. 인공지능 자동차가 많아지면 운전기사가 없어지고 사고가 나지 않는 이 차 때문에 자동차 공업사 또는 자동차 보험사도 없어지겠죠. 하지만 저는 농촌 지역에 오는 청년들한테 농업은 4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먹고 사는 일이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농촌에 오는 청년들한테 용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로봇이 농사를 짓더군요. 네, 인공지능이 농사를 짓더군요. 이제 농부도 없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에 아주 우울하게 지냈는데요. 그 해답을 준 사람은 바로 김성원입니다. 집짓기 교육을 했던 사람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집짓기를 배웠던 사람 중에 몇 프로나 자기 집을 지었을까를 물어봤었는데요. 제가 한 5% 했더니 2%였다고 하고요. 하지만 아주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답을 들었는데 말을 들었는데 그건 이거라는 겁니다. 어, 이 학교에 갈 때부터 자기는 집 질 생각도 없었고 집 질 계획도 없었고 집 질 돈도 없었다. 그래서 김성원은 집 질 생각이 없는데 왜 집 짓는 걸 배우러 왔을까? 그 해답을 찾고 싶어 했는데요. 김성원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건축 본능이 있다는 거죠.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무언가를 지어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네, 저도 금방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계집을 5번 지었는데요. 네 번째 집을 부수고 5번째 집을 지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베란다 문을 열더니 이제 그냥 사람 집을 짓지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매연이 심한 도시에서 고추대를 굽는 이유도 있고요. 좁은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도 있죠. 우리들한테는 본능이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본능에 의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본능을 펼칠 수 있는 곳도 아마도 테헤란로 또는 여의도 증권가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 또는 로컬리티가 살아있는 곳일 거고요.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버는 노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활동,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소명, 이 모든 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돈 버는 노동만 하고 죽는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겠죠.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곳은 공동체, 로컬리티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산에 있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전통시장에 좀 창업을 시켜봤는데요. 부모님의 농장을 이어받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논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이유들을 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포스트잇에 3가지씩 써가지고 그걸 받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엄마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안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노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들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도 로컬리티가 남아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 것들은 이런 지점입니다. 현재 창업 지원과 관련 정책이 로컬리티를 강화하고 있는지, 현재 지역 활성화 정책이 로컬리티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성장과 일자리에서 이제는 안전 혹은 생존과 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뒤에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로컬이 서울과 다른 지역을 구별하는 의미 또는 대도시와 농촌을 구별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에도 로컬이 있듯이 로컬은 우리 삶의 방식 또는 이웃 간의 관계, 경제활동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컬을 받아들이고 그 로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끝낼까 하는데요. 네, 시내버스 글자 보고 탄다. 일기를 쓴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요즘 공부하는 날만 되면 왜 그렇게 뭔 일이 생기는지 결석하자니 부화가 나서 죽겠다. 우리 모두 로컬에서 부화가 날 만큼 재밌는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